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던 제약바이오 과연 반등이 가능한가 이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현대차증권 엄민용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진짜 금리 인상 기문 그 제약바이오 업계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부작용 여파가 결과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바이오텍에 내년 3월 달 감사 보고서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아직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 이제 연내 자금 조달을 마련해야 되는 바이오텍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전통 제약사나 또는 이제 CDMO라고 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바이오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재무적으로 기반을 가진 그런 네. 기존 바이오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주목을 하셨는데요. 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성장성이 큰가요? 네,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였던 약물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예. 이 제품은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치료제고요. 지금 현재 자가 면역은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 이제 질병의 개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정도로 많습니까? 네. 근데 지금 27조 원 매출을 올린 휴미라조차 아직 적응증이 10개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질병들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려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휴미라, 이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라고 할 수 있죠. 이 자가면역 치료제의 대명사격인데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다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약가가 최대 한 80%까지 인하돼서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매출액 27조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조 미만으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려를 가지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6조에서 7조까지 최대 이제 시장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10%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에피스나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리포트를 보니까 휴미라를 비롯한 이 항 TNF 알파 기전, 네.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외한이어서 2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30%를 넘기 때문에 항 FcRn 치료제가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항 FcRn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휴미라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라는 특정 신호를 이제 억제해서 우리 자가 면역을 치료하는 기전인데요. 이제 FcRn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걸리시면 항체가 준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자가 면역 환자들도 결국 몸 안에서 항체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됩니다. 항체가 너무 과다해도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cRn은 이 항체가 우리 몸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막아줘서 결론적으로 항체의 수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휴미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응증을 타깃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염증 질환을 억제하는 휴미라보다 시장이 일단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것이 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탑픽을 꼽아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FcRn을 타깃하는 항체를 개발한 국내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지금 하반기에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종목으로 꼽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2020년도 당시에 부작용으로 한번 임상이 중단됐던 아픔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부작용을 완전히 없앤 후속 물질의 임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술 이전한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1년 동안 8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원계 발사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후속 물질 그 IMVT 하여튼 시가총액 저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IMVT 1402번 요게 이제 부작용이 없는 후속 물질인데요. 이 후속 물질에 대한 임상 계획이 작년 10월 달에 발표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부작용이 있었던 물질은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주가를 보시면 지금 10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아, 있는 예. 이제 티커는 IMVT로 찾아보시면 예, 될 예. 겁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지금 주가가 최대 8배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뮤노반트는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말고는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같은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임상 3상을 예.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오히려 우려가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8배 오를 동안 한올바이오파마는 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안구건조증 결과가 이제 중국에서 이미 작년 8월 달에 유효성 불충분으로 중단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고 있던 삼상도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FcRn 항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그런 상태니까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후속 물질 IMVT140이죠. 네. 이게 어떤 약물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똑같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FcRn 항체로서는 글로벌 제약사 중에 알제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알제넥스라는 기업이 지금 2021년 12월 달에 FDA 승인을 받고 현재 판매를 진행 중인데 최근에 글로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FcRn 항체 매출액이 최대 70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팔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가 글로벌 2등을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뮤노반트가 8배까지 오르는 좀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IB에서 지금 이뮤노반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에서는 무려 이뮤노반트를 탑픽 보고서로 작성을 했고요. 알제넥스라는 경쟁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를 탑픽으로 뽑은 데에는 이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이 일단 알제넥스보다 좀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이뮤노반트 보고서가 최근에 30장짜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뮤노반트 매출액을 최소 이제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한 3조 원 정도 이상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관련해 가지고 항 FcRn 개발사 주요 상황 비교표가 있던데요. 이거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아직 준비가 됐죠? 예, 지금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정도 회사들이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작용이 있었던 물질이 140-1번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개발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140-2번 후속 물질에 대한 임상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8, 9월에 이 부작용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제 보고서에서도 보시듯이 이뮤노반트가 지금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이 뭐 최소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만약에 판매 로열티를 한 10% 이상 받게 된다 그러면 수천억의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뒤에 보이시는 얀센이나 UC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경쟁사로는 알제넥스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항 FcRn 이것이 타겟할 수 있는 면역 질환 환자, 자가면역 질환 환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미국만 보셨을 때 한 143만 5천 명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한 0.5% 정도가 자가면역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만 명 중에 꼭 약을 투약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들이 이제 최소 30%는 될 거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알제넥스가 1년 투약 비용이 22만 5천 달러로 하나로 한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3억 원 곱하기 143만 5천 명의 30%로 하면 그 시장만 1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어이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3억 원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희귀병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험 약가를 적용해줘서 이제 의료 비용은 좀 줄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이것이 두 번째 미국 임상 3상에서도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힌 요인인데 오히려 연구원님께서 그 부분이 기회라고 보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는 8배까지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움직이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이 아까 안구건조증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미국에서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이제 공시가 발표된 날 한올바이오파마가 19% 하락을 했었지만 예. 이제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CR의 상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봤었습니다. 예. 지금 이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현재로는 38,000원 목표 주가 달성 이제 제시했고요. 올해 8,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IMVT 1402번이라고 하는 후속 물질에 대한 이제 부작용 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뮤노반트의 매출 컨센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수준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뮤노반트 또한 이제 영업이익에 따른 멀티플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제 피어 그룹인 알제넥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20조 원에서 3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지금 1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알제넥스가 최근 5월 18일 날 블룸버그로부터 빅파마 인수합병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던 적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하반기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업종 섹터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제약 바이오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이제 국내에서 매출을 실제로 유럽과 또는 미국 시장에서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입증이 좀 된 기업들을 저는 많이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좀 상업화 가능성을 보여준 회사들로는 현재 한올바이오파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 이렇게 4개를 포함해서 5개의 기업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 계약인 상태지만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일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키투르다라고 하는. 키트루다. 네, 이 제품이 28년에 특허가 만료되는데요. 그래서 제형을 이제 더욱 편의성을 높여서 알테오젠하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내년 9월이면 이 임상 3상이 종료돼서 2025년이면 이제 키트루다에 대한 제형 변경 제품이 판매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료를 이제 유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레고캠바이오는 현재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게 현재 중국에서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이 시작이 돼서 예. 이제 올해 1비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조건부 허가를 만약에 받게 되면 레고캠도 중국에서 매출이 시작되는 이제 국내 바이오텍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중항체 전문 기업인데 여기도 현재 담도암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치료제가 없어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넣게 돼서 내년에 만약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바이오 약품으로서 이제 FDA 승인받는 약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도 이제 출시가 가능한 제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향후 2, 3년 안에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국내 바이오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아직까지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임상 초기 단계에서 FDA에 승인된 약물하고 비교 임상을 하면서 현재 우위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업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좀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아이노베이션까지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약 바이오주는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은데요.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바이오텍들의 자금 조달 이슈가 중순부터 하반기에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특정한 이제 딱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통제약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예.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특허 만료로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CDMO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연간으로 봤을 때 상저하고 매출을 좀 보이기 때문에 예.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매출이 좀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통제약사나 CDMO 기업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바이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이 좀 섹터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뭐 과거처럼 전체가 다 가긴 어렵지만은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주목해서 볼만 하겠네요. 네, 현대차증권 엄민영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